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요. 그리고 올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대선이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재외 투표가 시작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계엄과 탄핵, 또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또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뉴스민 김보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스민 김보현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제21대 대선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치러지게 됐는데요. 대선 앞두고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30% 득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좀 갈라진 지지 세력을 다시 통합하겠다 이런 과제를 앞세우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수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실망한 표를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유일한 진보 후보이자 거대 양당을 견제할 대안이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어요. 네, 또 무소속 황교안 후보 그리고 송진우 후보까지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우선 과제들이 많잖아요. 일단 네. 어떤 공약들을 대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네, 대구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대구 경북 신공항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군위와 경북 의성에 들어가고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K2 군공항과 대구 국제공항을 이전해서 여객 물류 복합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문제는 이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 1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2차 개정안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합니다. 네. 대구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최종 이전 부지 선정까지 참 많은 진통을 겪었던 사업이라서 대구시에서 또 1호 공약으로 내거는 상황인데요. 후보자들 역시 이에 따른 공약을 많이 내걸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이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한 교통 공약도 같이 내세웠습니다. TK 신공항 중단 공약을 내건 유일한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뿐입니다. 네. 권 후보는 신공항을 군위로 이전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효용성이 낮고 이게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네. 불편도 가져올 거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오히려 기존 공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함께 또 지금 밀고 있는 분야가 교통 인프라 분야입니다. 네. 일단 후보자들은 함께 공약을 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시에서 어떤 공약들 요구했나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과 관련된 교통망 사업들인데요. 대구 군위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거나 신공항 철도를 건설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중에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신공항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이고요. 2030년에 TK 신공항 개항과 함께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된 달빛철도 특별법에 이 예타 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동안의 상황상 1년 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이번에 대선 후보들에게 예타 면제를 확실하게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지역의 핵심 사안들을 해결할 기회로 삼겠다라는 기조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 사업 진행의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사활을 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가 심각한데요.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요구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대구시가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해서 내건 가장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네.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인 건데요. 이 외에도 미래 산업에 대한 공약들이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미래차나 AI 산업, 미래 모빌리티 제조업 등에 특화된 제2 국가산단을 빨리 조성해달라. 그리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와 첨단 산업 융합 밸리를 조성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기존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현안들을 살펴봤고요. 경북 지역에도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부분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상북도의 제1 요구가 이런 산불 피해 복구였는데요.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을 떠올려 보면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죠. 이 복구 비용만 1조 800억 원이고 이재민만 3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농작물이나 관련 시설 그리고 문화유산 같은 피해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다 공통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개최 예정이죠. 에이펙에 대한 좀 빠른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그동안 관련 국비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도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행사를 위해서 대선 이후에 좀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경북의 산불 피해 복구도 그렇고요. 또 올해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치러져야 하는 만큼 정말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 현안들이 또 남아 있을까요? 네, 경북에서는 의료와 돌봄 관련 혁신이 좀 주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북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예. 경북은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고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의사 수도 부족해서 주민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경북에서는 의료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건 요구가 국가 선도형 의과대학 건립, 어린이 전문 통합 의료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의료 사각지대 해소까지 경북이 요구하고 있는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다양한 공약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공공의료와 돌봄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 들어서 중단이 됐었죠. 제2 대구의료원을 재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복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 분야의 요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구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환경 관련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환경 관련 요구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예. 4대강 관련 정책들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에 방점을 찍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하천 지류 정비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건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도 불리는 공약입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는 다른 듯 하지만 또 환경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환경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서 봐야 할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각 국가마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네, 올해도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죠. 이번 대선에서도 기후위기 정책이 주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점쳐집니다. 예. 오늘 열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이 기후위기가 의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태양광 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 바람연금을 확대하겠다. 태양광 이격거리의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예.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또 기후재난 예측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또 원전 확대를 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좀 띄더라고요. 예. 반면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의 목표를 70%로 상향하겠다고 내걸기도 했고 또 2035년까지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 화력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후보도 있었고 원전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후보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매년 선거 때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뭐 평가도 이어지곤 하는데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자들이 공약 어떻습니까? 네, 상당수 공약이 후보 간 겹치고 또 지난 대선과의 차별점을 얻기가 어렵다는 네.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이 지금 대구와 경북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안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구는 홍준표 시장의 조기 사퇴로 상당 부분 시정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민들이 좀 불안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추진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보현 기자와 함께 제21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또 지역의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정리해 봤는데요. 끝으로 기자님, 이번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86%에 달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네. 또 지난 20대 대선보다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 의견이 모든 연령대에서 좀 높아지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다만 대선이 너무 급하게 치러지고 또 너무 많은 이슈와 공약이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건지 선택하기 어려우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는 당선자를 내놓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왔던 현안들을 잘 살펴보면 또 우리 지역사회가 가야 할 길을 좀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구 경북이 가진 인프라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잘 고민해보는 선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 김보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